안녕하세요. 기태영입니다. 우리 7차 시 핵심 문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정찰의 관동결국 봤었죠. 그래서 이제 1580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아서 관찰사 직분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정찰이 48세 때, 그러니까 1583년 선조 16년 때예요. 이때 이제 대사원이 돼서 다시 조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동인의 탄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창평으로 가서 4년간 은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쓴 작품이 바로 이 삼이인곡, 송미인곡 둘 다 1588년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당연히 유배문학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151쪽이에요. 자, 삼이인곡이라고 했으니까 미인을 뭐 생각하는 노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때 미인은 임금이 되겠죠. 자, 먼저 서사 부분 한번 보죠. 서사 부분. 이 몸 삼기실 때, 자, 조물주께서 이 몸을 만드실 때 님을 조차 삼기시니, 님을 따라 만드시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님 따라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인연이겠어요. 그래서 한 생의 연분이며 한 평생의 연분 인연이라는 것을 하늘이 모를 일이런가 해가지고요. 님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 하나 젊어 있고, 이때 하나는 원 의미 아니고요. 오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오직 해석 주의하세요. 젊어 있고 님 오직 날 괴시니, 괴다라는 말, 사랑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그죠? 비교할 때가 노여 전혀 없다 해서요. 인연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의 원하기를 한데 내자, 그죠? 자, 함께 내자, 지내고자, 살아가고자 했었는데 늙고 나서야 무슨 일로 외우두고, 그죠?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해가지고요.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데서 바로 어떤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 유배와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었는데, 이 광안전은요 옥황상제 혹은 이제 선녀 항아가 사는 궁궐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배곡루 광안전 이렇게 해가지고요, 천상의 궁궐이 나오면 임금 있는 경복궁을 빗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서 님을 모시고 있었던 상황을 광안전에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더대 그동안에 어찌해서, 그죠, 하계에 내려오니, 우리 왜 하늘에 있는 신선이나 선녀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땅으로 떨어져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유배온 상황을 하늘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다가 죄를 짓고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짓고 인간 세상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고 얘기를 해요. 모티프는 그냥 단순히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울적이 빗었던 머리가 허털언지, 그죠? 헝클어진 지 3년일세. 유배 온 지 3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연지분이 있지만은, 연지분 뭐 화장품이니까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돼 있다라는 거 금방 보일 거고요. 자,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고이할까, 곱게 단장할까. 이제 뭐 사랑하는 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해가지고요, 한숨과 눈물로 님과 헤어져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 걱정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그래서 염랑이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오니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흐느낄 일도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이 서사 부분 보면 님과의 인연, 그죠? 님 따라서 하늘이 나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이별 후에, 유배온 후에 님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흐느낄 일이 많다 그랬으니까 슬픔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본사 부분 이어지는데, 삼인국의 본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으로 시상이 전개가 돼요. 항상 우리가 계절 순으로 시상이 전개가 될 때는요, 각 부분마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2번 본사 1 부분 보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서, 동풍, 그죠? 봄에 부는 바람, 봄바람 아니겠어요? 문득 불어서 적설을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었던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우리 그 고전 시가에서 매낭국죽 사군자는요, 지조, 절개, 그다음에 충성심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지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가뜩이나 다음 페이지요. 152쪽. 가뜩이나 냉담한데 차고 담담한데 암향은 이때 얘기하는 암향이라는 것은 매화의 그윽한 향기 얘기하는 거겠죠. 자, 매화의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조차 달이 따라와 벼맡에 베갯머리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해가지고요. 밤에 뜬 달을 보고 누구 님을 떠올리는 거죠. 당연히 다른 임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죠. 냉담한데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처럼 그죠? 님에 대한 저의 마음도 변함이 없어요라는 것을 매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봄의 원망을 담은 노래에서 춘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매화를 통해서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매화라는 소지가 중요해요. 이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달하는 소지이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거지만 실제로 유배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함없는 충성심을 뜻하는 거고요. 계절별로 이런 소재가 다 등장합니다. 이 소재 중심으로 잘 체크해 두셔야겠죠. 네, 3번 지문 갑니다.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우리 녹음이라는 것은요. 풀과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데서 바로 여름이라는 계절감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이 나위나 수막이라는 것은요. 여성의 침실에 치는 얇은 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침실의 천 안쪽이 고요 쓸쓸하고 비어 있다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혼자 있다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독수공방의 상황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용을 걷어놓고 이때 부용이라는 것은 연꽃 무늬가 그려진 연꽃이 그려진 휘장 역시 침실 앞에 두르는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꽃이 그려진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 실제 공작새가 아니라 여성의 방에 흔히 있었던 공작이 그려진 병풍이 하는 겁니다.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둘러두니 자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이리 길던가라고 해가지고요. 혼자 보내는 외로운 시간 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시간이네요. 저희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되게 뻘쭘해요. 이게 앞에 여러분들이라도 계시면 좀 이렇게 호흡하고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그럴 텐데 제가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뻘소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수다 떨고. 근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니까 늘상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그죠? 언제쯤 다시 여러분들 뵈면서 현장에 설 수 있을까? 정말 이제 대상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이 3인국 소민국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다시 뵙고 호흡하고 이러면서 강의하고 싶어요. 근데 뭐 순리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저 할 수 있는 거 할 거 열심히 하면서 다시 뵐 날을 기다려 볼게요. 그죠? 3인국 소민국은 바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원앙금을 버혀 잘라두고 이런 얘기죠. 원앙금은 원앙을 수놓은 비단입니다. 그래서 흔히 부부의 침실에 있는 그런 이불이죠. 자, 그다음에 오색선을 풀어내서 그죠? 오색의 실을 풀어내서 부부의 이불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원앙이 그려진 비단이에요. 어쨌든 오색이 실을 풀어내서 금자로 그죠? 금자로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요 소재 중요하죠. 역시 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고 변함없는 충성심 되겠습니다. 지금 춘원에 그죠? 바로 매화에 대응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매화에 대응되는 거. 님의 옷이라는 소재 중요하고요. 자, 수품은 커니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격식도 갖추었거나 스스로 님을 위한 옷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산호나무로 만든 지게 위에다가 배곡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두고 포장지도 신경 쓰는 거죠. 일단은 미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보다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산호나무 지게나 이 배곡으로 만든 함 실제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님에게 옷을 보냈는데 이 포장지 운송 수단을 굉장히 실제보다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정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구나 해가지고 이거 중요하죠. 님 계신 데 바라보니까 산과 구름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산과 구름은 뭐겠어요?
역시 굉장히 전형적인 소재죠. 간신,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천리 말리기를 누가 찾아갈 것인가? 이르거든, 그저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내가 보낸 이 배곡함을 열어두고,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보고 날인가 반기실까, 나를 본 듯 반기실까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이제 님의 옷을 통해서 사랑과 정성,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보죠. 이제 가을이에요. 4번이죠. 하룻밤 설이 내릴 무렵에, 이런 것도 역시 계절감 보여주는 거네요. 그죠? 가을이라는 계절. 자, 기러기 울어 옐 때, 이것도 계절감 보여주는 거네요. 기러기 울며 갈 때 위루에, 위태로운 누각이니까 높은 누각이에요. 그래서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그죠?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드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드니,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는 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거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정염을 거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베니, 달과 별을 보고 뭡니까? 님이시가 반기네서요. 이때 달, 별은 둘 다 누굴 뜻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임금을 뜻하는 거죠. 눈물이 절로 난다. 그래서 청광을, 그죠? 일단 이 맑은 달빛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153쪽. 맑은 달빛을 미어내어, 이렇게 내서 봉황루에, 봉황루도 역시 천상의 궁궐인데 임금 계신 누각을, 임금 계신 궁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봉황루에 보내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빛을 보내드리면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파랑, 온 세상에다 비추어서 심산궁곡을, 그죠? 깊은 산, 외진 골짜기까지 점낙같이 대낮같이 만드소서. 그럼 이런 거잖아요. 님에게 맑은 빛, 달빛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임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는 거겠어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기대하는 거죠. 역시 여기서 가을 부분에서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청광하고 관련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매화, 님의 옷, 청광이 서로 대응되는 소재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응되는 소재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거 보니까 우리 왜 달빛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뭡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건데 마치 이것을 보낼 수 있다, 즉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만질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우리 황진이 시도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표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겨울노래 이어집니다. 건곤이 폐색해서, 온 세상이 폐색, 그죠? 추위에 얼어서 생기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서 너무 추우니까요. 백설이 흰 눈으로 한 빛일 때, 그죠? 흰 눈으로 한 빛이라는 거니까 흰 눈으로 온통 덮여 있다는 얘기네요. 이 백설이라는 거 바로 겨울의 계절감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은커녕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 있다, 끊어져 있다, 자취를 감추었다는 얘기죠. 너무 추우니까요. 그 다음에 소상남반도, 소상강 남쪽 언덕 같은 이곳도, 그러니까 정철이 현재 있는 전라남도 창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상강 남쪽 지방같이 따뜻한 이곳 창평도 치오미, 추운 것이 이 정도인데, 옥루 고쳐야, 그죠? 옥루, 님 계신 궁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 계신 궁궐은 더욱 말해서 무엇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님 계신 고처, 높은 곳 북쪽이죠? 북쪽이야 더욱 말해서 무엇하리. 자, 따뜻하다는 남쪽도 이 정도로 추운데 님 계신 한양 북쪽이죠? 북쪽은 얼마나 더 추울까? 님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조가 이런 거 보면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 쓰면요, 꼭 절친이 임금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선조가 우리 정철 다시 내 곁에 두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했었겠죠. 자, 그다음에 양춘을,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어서, 그저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님 추울까봐 따뜻한 봄 기운 보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정성, 변함없는 충성심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봄에 매화, 여름에 님의 옷, 그 다음에 가을에 청광에 다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표현 한번 잡아보죠. 우리 따뜻한 봄 기운이라는 것은 만져서 보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만져서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표현 쓰고 있어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역시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모첨에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역시 임금 계신 곳이죠. 그죠? 옥루에 올리 고저 해가지고요. 님 따뜻하라고 따뜻한 봄 기운도 보내고 해도 보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겨울에는 이러한 소재가 두 개가 등장하네요. 그 다음에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취수 저고리에 푸른 소매를 반쯤 걸어서 일모수죽에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어서 행가님 생각도 많기도 많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님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겨울이니까 금방 지잖아요. 긴밤을 꼿꼿이 앉아서 긴밤을 꼿꼿이 앉아서 자, 청등 푸른 등불 걸은 곁에 정공호 아낍니다. 그죠? 정공호를 놓아두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꿈에 난 임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비겼으니 기대어 있으니 앙금 그죠? 자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혼자 있으니까 이불 덮고 있어도 춥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 밤은 언제 셀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겨울에 님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 그 다음에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소재가 양춘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결사 부분입니다. 자, 하루도 12대. 옛날에는 하루의 시간이 12시간이었었잖아요. 12대로 나뉘었었죠. 그다음에 한 달 서른 날 적은 덧 잠깐만 생각하지 말자면서 이 걱정을 잊자니 마음에 맺혀 있고 뼛속까지 깨쳤으니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님에 대한 걱정이 그죠?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 같은 명의가 10명이 온다는들 이 병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죠? 내 병은요.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 와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님을 봐야만 그죠 고쳐지는 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편작 같은 명의가 열이 온다는들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제 마음의 병도 여러분을 봐야 느끼하네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와 내 병이야. 내 마음의 병은 님의 탓이로다 하면서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어리요 죽어서 범납이 되오리라. 죽어서 시적 화자가 되는 거니까 시적 화자의 분신이겠네요.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해가지고요. 죽어서라도 그죠? 죽어서도 좋은 것만 님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뭐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죠. 선조가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자, 그래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좇으려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끝까지 죽어서도 님만 따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변함없는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살아서 못 만나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님을 만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는 하죠. 초월하기는 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비극적인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전형적인 충신 연주지사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정과정 할 때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그죠?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충신연주지사고요. 작품 감상하기에 여기 2번 볼게요. 같은 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신하로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는 이 소재들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을 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매화, 옷, 청광, 그 다음에 양춘과 해 같은 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핵심 정리는 이미 본문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갑니다. 그죠? 속미인곡이죠. 이 3인곡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또 쓰는 거죠. 그래서 3인곡의 뭡니까 속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파트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파트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파트 1, 파트 2가 있는 거죠. 속민곡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요. 이게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려 뭐 옛날 고전 시가니까 그죠? 일단 익명인물을 감려 을려라고 할게요. 그래서 감려 을려 두 화자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감려의 말이고 을려의 말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서사 1 한번 보죠.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백옥경을 역시 이제 옥황상제에서 사는 궁궐이니까 이거 경복궁 얘기하는 거겠죠. 어쩌다가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화자가 묻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녀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자 어와
너여이고 아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 해가지고요 대답하고 있네요. 그죠? 대답하는 사람 바로 을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녀가 처음에 묻고요 다른 여성 화자가 대답하는 겁니다. 자, 내 얼굴과 이 고동임 내 모습과 이 태도가 님 사랑 바름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님이 날 보시고 바로 너로다 여기실 때 네가 딱 내 스타일이야 얘기했던 거죠.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그죠? 아양과 교태, 응석과 애교를 그저 어지럽게 하뒀던지 그죠? 응석과 애교를 부리며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님이 나를 예뻐해가지고요 응석과 애교를 과도하게 그죠? 부렸던 거죠. 그래서 님의 얼굴빛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애교도 한두 번이죠. 밥 먹었죠요? 뭐 남자든 여자든 그죠? 그래서 응 먹었어. 기태는 이제 먹을 건데 그죠? 꺼져! 막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석과 애교를 예뻐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부려서 님의 얼굴빛이 달라진 건지 물론 실제 응석과 애교는 아닐 거고요. 우리가 정철이 이때 이제 대선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되고 나서 임금이 자신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충원과 간언을 그죠? 임금이 좀 싫어할 정도로 지나치게 했던 상황을 아양과 교태, 응석과 애교를 어지럽게 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일어난 자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였으니 산처럼 쌓였으니 이거 바로 뭡니까? 자책하고 있는 거죠. 다 내 탓이다. 자,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다 내 탓이라는 얘기죠. 자,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런 거 서리법 이제 안 잡아드려도 그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서로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건 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을려가 대답하면서 이거다. 내 탓이고 운명이야. 자책하면서 운명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나오는 대답하는 화자 을려가 바로 임과 이별한 사람이니까 바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정철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만 이제 본사인데요. 감녀가 다시 위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얘기했더니 자 다시 을려가 대답을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시고 있어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그죠? 물 같은 몸이 그죠? 물처럼 연약한 몸이겠죠. 그러니까 물 맑으니까 창백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었었는가. 그래서 춘한 고여름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추위를 동참 가을 겨울날은 누가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죽조반 우리 왜 아침 먹기 전에 이 속을 가볍게 달래는 죽을 죽조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조반에 아침 저녁 매 요거는 진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양반이 먹는 밥을 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산 아니에요. 뜻 주의하세요.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내가 모시고 있을 때처럼 잘 챙겨서 세시는가 잡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을려 입장에서 님을 계속 걱정하고 있고요. 뭐 유배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충성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님을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가보죠. 님다이 계속 을려의 말 이어집니다.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다. 내일이나 그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올까? 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해요.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 그죠? 님 보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나 올라가서 보는 거죠. 자,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이거 의미 나오죠. 구름과 안개 때문에 뭡니까? 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당연히 뭐예요? 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철의 입장에서 3인국에서로 나왔었네요. 뭐 나왔었어요?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3인국에서는 산 구름 그 다음에 송미인국에서는 바로 뭡니까? 구름과 안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거 가와 나로 요 부분 인용해가지고요. 소재 대응 관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자, 산천이 어둡거니 온 세상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겠으며 하늘에 떠 있는 광명의 존재 바로 임금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산천이 어둡다는 것은 간신들이 득세하는 어지러운 세태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임금을 볼 수가 없고 지척을 모르는데 가까운 거리도 보기 힘든데 임계신 천리, 그죠? 천리 떨어진 곳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차라리 그래서 산에서 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또 백길은요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해가지고요. 이때 바람과 물결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름과 안개처럼 뭡니까? 예,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바로 간신을 뜻하는 거겠죠. 자, 백길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바람과 물결 때문에 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빈배, 사공 없이 혼자 있는 배니까 바로 뭡니까? 님 없이 혼자 있는 정철 자신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외로움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그래서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이거는 감정이입은 아니죠. 감정이입은 빈배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라고 해가지고요. 떨어져서 님의 소식을 알고 싶지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때문에 님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가보죠. 계속 을려의 말 이어집니다. 모첨, 초가집 처마 찬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그죠? 집에 밤중쯤 돌아오니 벽 가운데 청등 푸른 등은 눌 위하여 밝혀 놓았는가, 그죠? 혼자 있는데 등불 밝히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헤매며 반이니 오락가락하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로 앞에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강가를 헤맸었잖아요. 그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적은 덧 잠깐 사이에 역진 기운이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꿈의 님을 보니, 그죠? 꿈의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쯤이나 늙었구나 해가지고요. 나 없이 지내시다 보니까 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오히려 늙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머금었던 말씀을 슬카장 실컷 삽자 아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다 해서 목조차 메오니 오디언된 방정맞은 다구름 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자, 이때 꿈에서 님을 봤는데, 그죠? 내 말 하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거고요. 다만 이때 이 닭울음 소리가 잠을 방해한 거기는 하지만 요거는 간신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인위적인 장애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벽을 알리는, 그죠? 달개 울음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간신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 끊어서 보면 독소 공방의 슬픔과 그 다음에 꿈속에서 님과 재회한 거 이런 것들 나오죠. 저도 얼마 전에 또 꿨습니다. 제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여자가 그 꿈속에 나타나서 기태야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는 그 꿈을 또 꿨어요. 이 꿈은 이제 그만 꿔야 되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이거 또 이 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꿈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식하지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그 여자 나오는 꿈 꾸게 되고요. 그 여자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 이러면서 거절했던 여잔데 마음의 그리움보다는 상처가 컸나 봐요. 그 여자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결혼한다고.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미 학원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 뭐 그래 축하해 그러고 있는데 저기 뭐야 자기 결혼식에 오지 않겠냐고. 뭐 울산인가에 사는데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서 온다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수능 학원에 있을 때여서 저기 못 간다고. 일요일이 가장 바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다만 축의금은 보낼게. 결혼 축하해 잘 살아 그랬는데 그 뒤에 한마디. 너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화면에 막 이렇게 그죠? 전화기 떨어뜨리고 기억 그러니까 멍하게 이렇게 자판 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지나가던 과학 선생님이 뭐 전화기 밑에 떨어져서 배터리 분리되고 그때는 이렇게 PCS 폰이라고 배터리 분리되는 폰이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분리되고 이렇게 보니까 화면에 기억만 계속 막 찍히고 있고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한 과학 선생님이 저보다 형님이었었는데 그 선생님 왜 그래? 그랬더니만 이제 막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원장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갔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그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 원장님이 그 타고 분위기가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건기태 수업 다 빼고 다른 사람 들어가라고. 다른 사람 들어가고 그 권 선생하고 나는 저기 나가서 술 한잔 하고 있을 거라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야간 수업 다 빼고요. 야간 수업 다 빼고 술 마시고 이제 술 마시면서 남자들 뭐 그런 얘기 뻔하잖아요. 뭐 원장님의 첫사랑 얘기 듣고 이 첫사랑은 늘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얘기 듣고 술 마시고 있는데 과학 선생님도 이제 뒤에 10시 이후에 합류하셔가지고 그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음 날 그 과학 선생님 그 댁에서 그 형님 댁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낯선 천장 그리고 이제 그 과학 선생님 아기가 내복이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그 형수님께서 북어 국 끓여 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가 가끔 나와요. 자,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 스킵하세요. 급하신 분들. 자, 어와 허사로다. 헛된 일이로다 결사죠. 이님이 어디 갔는가 이게 하고 있고요. 결에 잠결에 꿈결에 일어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쁨 불쌍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꿈에서 님을 봐서 행여나 님 찾아오셨나 싶었는데 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그죠 나궐이나 그죠 지는 달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뚜렷이 그죠 환하게 비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역시 살아서 못 만나니까 죽어서 달 돼서 닿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삼위인국에서는 범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 역시 비극적인 초월의 양상이고요. 초월의 양상이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죽어서도 님을 사랑하겠다. 죽어서도 님에 대한 마음, 충성심을 지키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랬더니 자 여기서 처음에 감녀가 다시 등장하죠. 각시님 달은커녕 구준비나 대소서 그죠? 달 말고 비 돼서 님에게 다가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감녀 입장에서는 을려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환한 달빛으로 멀리서 비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환한 모습 저 괜찮아요 하지 말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비가 돼서 바로 옆에 가서 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고는요. 분신은 분신인데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요. 구준비는 적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저 괜찮아요. 환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저 슬퍼요. 이렇게 많이 울고 있어요. 비가 돼서 님 옆에 가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역시 전형적인 충신연주지사고요. 3인국과는 다르게 감녀와 을려 두 시적 화제의 대화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잘 파악하시고요. 항상 대화치 시가들은요. 사람 그죠 화자 분석하는 게 문제로 자주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골이나 구준비 요거 시적 화제의 분신이고 의미도 조금 다르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요건 형식도 한번 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3 그죠? 6 4, 3 해가지고요. 3, 5, 4, 3의 시조 종장의 글자 수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으로 보면 정격 가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대에게 띄우는 파트,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파트 1, 2 다 이렇게 선조가 보고 나서 부르죠. 이 정철이 54세 때, 그러니까 1589년 선조 22년 때 이제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철이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조정에 복귀를 하게 되고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우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된 다음에 동인들을 싹쓸이 하죠. 그래서 이제 좌의정 거의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잖아요. 이제 정철이 이제 56세 때 이 왕세자 책림 문제, 이 건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죠? 광해군 말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세자로 세우자고 했었죠. 근데 광해군이 책봉이 되고 유배를 가게 되고요. 57세 때 이제 이미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죠. 이 57세 때 왕을 의주로 호송하게 되고요. 의주로 호송할 때 옆에서 보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동인의 모함을 받아서 다시 사직을 하게 되고요. 이 광하 송정촌에서 58세 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정철이 남긴 시가들을 보면 이 신선적인 풍모가 나타나지만 실제 삶 자체는요. 그죠? 이 정계 한복판 이 정치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애
나중에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가볍게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철의 대표적인 작품 관동별곡, 삼인곡, 손민곡 다 했고요. 자, 19강은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들을 잘 해주세요.